첫 번째 단점, 바로 계단입니다. 마당에 나가면 더 많은 벌레들이 있겠죠. 몸에 붙어서 집안에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방치되는 정원과 테라스는 오히려 흉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베큐용 욕심들. 안녕하세요, 올리브 파파입니다. 이제 타운하우스로 이사 온 지도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완전히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에 살던 집과 비교해서 동선과 구조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아직도 집이라는 공간이 아닌 여행 가서 펜션 같은 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타운하우스에서 살면서 아파트에서 살면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일상들, 장점 때문에 타운하우스에 이사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약 한 달 반 동안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느꼈던 단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바로 계단입니다. 아마도 많은 타운하우스들이 계단이 있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집도 1층과 베이스먼트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이 사실 은근 힘듭니다. 특히 우리 집은 둥이들 방이 밑에 층에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위층, 아래층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헉헉대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이면 다리도 뻐근해지고요. 그래서 밑에 층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일들을 모아서 한 번에 내려가서 처리하곤 합니다. 아마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고, 유아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집 둥이들이 우당탕탕 계단을 왔다 갔다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사 오고 나서 거의 매일 밤 맥주와 안주를 먹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님이 살이 안 찐다고 하네요. 오히려 몸무게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단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벌레입니다. 사실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에서 살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모기 8위 정도는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에서는 모기 8위 정도가 아닙니다. 마당이 바로 앞에 있으니 방충망 안 치고 문 열어놓으면 다양한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꿀벌, 풍뎅이 등등은 물론이고 거미, 그리고 생긴 게 엄청 징그러운 일명 돈벌레라고 불리는 그리마 등등 다양한 벌레들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출몰합니다. 아마 여름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벌레들이 등장할 듯 합니다. 또 마당에 나가면 더 많은 벌레들이 있겠죠. 식물 심으려고 땅 파다 보면 다양한 애벌레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야 뭐 바퀴벌레 빼고는 벌레들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 낭만에 이끌려서 오셨다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우리 집 둥이들은 곤충들을 좋아해서 다가올 여름에 바나나 트랩을 마당 벚나무에 설치하고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를 유인해 볼 생각에 들떠 있긴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지저분한 겁니다. 바로 마당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마당 생활을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풀, 마른 잔디, 흙 등등이 몸에 붙어서 집 안에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집도 마당으로 통하는 거실 창문 앞에는 제가 정원과 포기를 하고 들어오거나 삼남매가 마당에서 놀고 들어오면 그 흔적들이 자주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좀 깔끔 떠는 편이라 이게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좀 더 자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죠. 청소기 한 번 돌릴 거 2번, 3번 돌리게 되면 귀찮아지고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맥주 한 잔 생각나서 한 캔 따게 되고, 맥주 소비가 늘어나고 안주를 먹게 되니 안주값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나비 효과가 아무튼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에 오시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당 생활에서 파생되는 지저분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풀, 흙, 이런 자연의 흔적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바로 정원의 존재입니다. 정원이 없는 타운하우스도 테라스는 있을 건데요. 이게 그냥 방치하려면 방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듯합니다. 왠지 정원과 테라스를 꾸미고 채워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고 타운하우스에 이사 온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원 가꾸기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 정성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을 자원들이죠.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면 출근 준비 전에 창문 열고 마당에 나가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나, 밤사이에 또 꽃은 얼마나 폈나 살펴보고 물도 한 번씩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정원에 뭘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라벤더를 너무 바짝 붙여 심었는데 언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저야 이런 정원에 대한 관심,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적성에 맞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는 있는데, 식물 기르고 정원 가꾸기하고 이런 거에 평소 관심이 없거나 그러시면 방치되는 정원과 테라스는 오히려 흉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타운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원과 테라스의 존재를 명심하시고 이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단점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바베큐용 용품들, 도구들 이런 것들 사는 것에, 정원 가꾸기, 가드닝 용품, 식물들을 사는 것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바베큐 드디어 시작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뭔가 사야 할 아이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바베큐 준비물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지만 아무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정원용품, 가드닝과 관련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원용 호스도 검색해서 새로 샀고요. 삽도 사고 가드닝용 장갑도 새로 샀고 뭔가 계속 사게 됩니다. 또 사고 싶은 식물들은 기본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하나 정도 사서 심어서는 정원에 티가 안 나니까 몇 개씩 사게 되고, 앞으로도 사고 싶은 식물들이 이것저것 많은데 재정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집에서 바베큐도 하고 정원에서 식물도 기르니까 캠핑 갈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고요. 주말 농장 같은 것도 관심 없습니다. 1년에 여행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옷 2번 살 거 1번은 꽃 사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튼 타운하우스에 이사 오게 되면 이사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꾸미고 바베큐하기 같은 타운하우스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에 계획하지 않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살면서의 단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이러한 단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타운하우스 생활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타운하우스로 이사 오시게 되면 엄청 괴로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겠죠.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타운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리브 파파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 클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나서 계단을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